자, 그러면 서둘러서 본론부터 들어가겠습니다.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이 11시 38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주제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요, 고립무원 윤석열입니다. 자, 제가 이 주제를 준비한 거는요, 당장 총리나 비서실장을 하려는 사람이 없다. 이 부분도 중요하지만, 사실 제가 진짜 이 첫 번째 주제에서 하고 싶은 내용은 이겁니다. 윤석열 고립무원이라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총리를 하겠다는 사람도 없고 비서실장을 하겠다는 사람도 없습니다. 국무총리나 비서실장이나 대통령의 가장 측근에 있는 사람입니다. 막강한 권력을 가진 사람이기도 하죠. 근데 그 자리에 오겠다는 사람이 없답니다. 국무총리야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되니까 부담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과거에도 보면 국무총리 앉힐 사람이 없어가지고 한동안 좀 고전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대통령 비서실장이라는 거는요, 인사청문회를 통과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임명하면 땡이에요. 그리고 지금처럼 윤석열이 들어 누워 있는 사실상 숙취 대통령, 숙취에 취해 있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비서실장이 실질적인 대통령의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김건희가 모든 것을 다 관장하고 있겠죠. 자, 그런 자리를 가겠다는 사람이 없다는 것은 그만큼 윤석열 주변에 인물이 없다는 거죠. 대통령까지 한 사람인데 주변에 인물이 없다? 왜 그럴까요? 국힘당의 그 수많은 국회의원, 그 수많은 장관급 인사들 다 어디 갔는데 왜 아무도 없는 걸까요? 그것은 사람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사람이 다 떠났기 때문이라고밖에 볼 수 없는 거죠. 원래는 윤석열 주변에 숱한 사람들이 몰려 있었을 겁니다. 한 자리 해먹으려고. 근데 그 사람들을 사실상 윤석열이 내쫓은 거나 다름없죠. 그동안 윤핵관이라고 불리던 사람 중에 현재 남아있는 사람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윤핵관의 대표적인 사람이 장제원, 권성동 이런 사람들인데 남아있나요? 없죠. 그처럼 윤석열은 자기 주변 사람을 내쫓아왔습니다. 게다가 지금 윤석열의 상황이 누가 함께 덥석 내가 당신하고 같이 일을 하겠습니다 라고 선뜻 나설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그러니 지금 현재 윤석열은 점점 고립무원이 돼가는 겁니다. 자신과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일찌감치 다 쳐서 내쫓아버렸고, 그리고 자기가 새롭게 영입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제 와서 그 자리에 가면은 내가 뭘 하려고 내가 설거지하러 들어가니?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 누가 있겠습니까? 근처에 있던 사람은 떠나가고 그 떠나간 빈자리를 누군가 채워주지 않기 때문에 현재 윤석열은 고립무원이다 라고 봐도 과언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주제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자, 지난 4월 11일에 나온 기사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하고요,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이 사의를 표명했다. 뿐만 아니라 대통령실 각종 수석 비서관들 상당수가 사의 표명에 들어갔다라는 얘기가 보도가 됐습니다. 이게 4월 11일입니다. 오늘이 4월 18일이니까 딱 일주일 전이네요. 그죠? 자, 이 보도가 나온 직후에 곧바로 조만간 국무총리가 새로 임명될 것이다. 비서실장도 곧 임명될 것이다. 라는 보도가 나왔었습니다.
이날이 4월 11일, 그러니까 목요일, 지난주 목요일이에요. 딱 일주일 전이네요. 지난주 목요일 날 이 보도가 나오자 일요일에는 총리와 비서실장이 발표가 될 거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뭐 원희룡이니 김한길이니 뭐 장재원이니 하여튼 인요환까지 막 얘기가 나왔었죠. 자, 그렇게 쭉 나왔는데 일요일이 되었습니다. 지난주 일요일 날 국무총리 발표가 있었나요? 비서실장 발표가 있었나요? 아닙니다. 조용히 넘어갔어요. 월요일 날 할 거야. 월요일도 넘어갔어요. 수요일 날 할 거야. 그게 어제죠? 예, 또 조용히 넘어갑니다. 그리고 오늘이 목요일입니다. 오늘은 또 이번 주 주말에 발표할 거다. 라고 합니다. 자, 이번 주 주말에는 진짜 발표를 할까요? 발표할 것 같습니까? 예. 발표를 해봐야 알지.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번에도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해요. 왜? 현재 국무총리를 하겠다는 사람이 애매하거든. 비서실장 하겠다는 사람도 애매합니다. 모두 다 안 한다 했는데 그나마 할 수 있다, 하겠다라고 했던 사람이 한 사람은 박영선인 것 같고요. 또 한 사람은 장제원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두 사람도 확실히 뭔가를 하겠다라는 뜻을 밝혔다기보다 뜨뜻미지근한 상태고 약간 윤석열한테 딜을 치려는 그런 양상까지 보인 것 같습니다. 달리 말하자면 이들도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지는 않은 상태라는 거죠. 야, 이렇게 좋은 자리, 이렇게 출세하는 자리에 가겠다는 사람이 없다? 놀랍지 않습니까? 제가 앞서서 여러 차례 설명드렸습니다만 국무총리고 비서실장이고 막강한 권한을 가진 한마디로 뽀대나는 자리입니다. 특히 대통령 비서실장은 인사청문회도 갈 필요가 없기 때문에 가성비가 상당히 좋은 자리죠. 국무총리는 실권이 없는, 예로부터 대한민국에서는 국무총리가 바지다, 또는 얼굴마담이다, 이런 얘기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국무총리는 또 그렇다 치더라도 대통령 비서실장은 상당히 실권을 갖춘 자리인데 그 자리도 가겠다는 사람이 없네. 얼마나 지금 윤석열 주변에 사람이 없다는 것을 말하는 거겠습니까? 일주일이 지나도 간감 소식인 이 인사 소식은 아마 이번 주말에도 발표가 되기 어려울 거라는 전망이 더 많습니다. 발표가 돼 봐야지, 언제가 될지 발표가 돼 봐야지 알 수 있다라는 얘기까지 들려요. 그리고 이 시간이 좀 더 길어질 수도 있겠다는 얘기도 들립니다. 자, 이와 관련해 가지고 재밌는 얘기가 하나 있었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인데요. 홍준표 대구시장이 최근 들어서 SNS에 상당히 재밌는 글을 많이 올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동훈에 대해서 상당히 각을 세우는 이런 글을 많이 올렸습니다. 그런데 한동훈한테 그렇게 각을 세웠던 홍준표를 윤석열이 용산으로 불렀대요. 그리고 저녁을 같이 먹었답니다. 그게 지난 화요일이라고 해요. 벌써 이틀이 지난 거죠. 홍준표는 그동안 자기가 대통령실 가서 밥 먹었다는 얘기를 숨겨왔습니다. 하지만 이게 오늘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들리는 바에 따르면요, 홍준표는 이틀 전에 윤석열과 만찬을 함께 했습니다. 저녁을 같이 먹은 거예요. 이 자리에서는 인적 쇄신 부분을 논의한 것처럼 이렇게 변해집니다. 그리고 홍준표는 윤석열하고 밥을 먹고 난 다음에 갑자기 자신의 SNS에 이런 글을 올려요. 한동훈은 황태자 행세를 하다가 폐쇄자 됐다. 그러면서 우리 당에 남아있지 말고 영원히 꺼져라, 이런 얘기를 했다 그러죠. 자, 가만히 생각해 보면 홍준표가 용산 가서 저녁 먹은 시간이 대략 홍준표가 한동훈 욕하는 SNS를 올렸다가 그날 삭제했다는 바로 그 시점하고 되게 겹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홍준표는 과연
윤석열을 만나서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자, 그렇죠. 윤석열이 아무 쓸데없이 이야기나 하자고 홍준표를 불렀겠습니까? 대구시장 하는 사람. 아무 그거 없이 밥 먹으러 오라 그런다고 쪼르르 갔을까요? 홍준표는? 아니죠. 예. 뭔가가 있었기 때문에 부른 거고, 뭔가가 있었기 때문에 간 겁니다. 그와 관련해서, 예, 오늘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홍준표한테 국무총리직을 제안했는데 홍준표가 거절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홍준표한테 야, 너 국무총리 할래? 라고 제안하기 위해서 식사 제안을 한 거예요. 자, 윤석열이 꽤 많이 급했던 것 같습니다. 홍준표를 그냥 전화해서 대통령, 국무총리 하시겠소? 라고 부르는 것도 아니고, 직접 불러서 저녁까지 먹여가면서 국무총리 좀 해주시겠어요? 라고 했다는 것은, 윤석열이라는 사람 캐릭터에서 볼 때 상당히 저자세로 한 겁니다. 많이 굽힌 거죠. 달리 말하자면 윤석열이 지금 많이 급했다라는 것을 단적으로 말해주는 걸 수도 있습니다. 제가 볼 때도 그래요. 지금 윤석열 많이 급했어. 그러니까 자기한테 그렇게 각을 세웠던, 심지어 자신과 대통령 후보직을 놓고 경쟁을 했던, 그리고 그 과정에서 여러 차례 자신과 김건희를 거론하면서 아픈 데만 콕콕 찔렀던 그런 사람을 국무총리에 앉히겠다라고 불렀다. 자, 이거 상당히 급했다는 얘기죠. 게다가 사실 이게 좀 말이 안 되는 것이 홍준표가 윤석열보다는 검사 선배예요. 많이 선배야. 아무리 홍준표가 윤석열한테 고개 숙여서 인사하고 이런다고 해도 선배는 선배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람을 불러서 밥을 먹여가면서 국무총리를 요청을 했다. 달리 말하자면 윤석열한테는 윤석열이 굳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윤석열이 자기 선배, 윤석열이라는 사람은요, 지가 어떤 자리에 가 있잖아. 그럼 선배고 뭐고 없어. 그냥 막 깔아뭉갠단 말이야. 그랬던 윤석열이 나름의 예우를 갖춰가지고 홍준표를 불렀다는 것은 그만큼 급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 윤석열 많이 급했어. 그랬는데 이 급한 자리를 우리의 홍준표 선생께서, 준표 형님께서 바로 걷어차신 거지. 결국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됐다? 돌고 돌아서 다시 장제원으로 왔다는 거야. 자, MBC 오늘 보도에 따르면 내일쯤에 후임 총리가 또 발표될 거라고 합니다. 근데 이와 관련해서 재밌는 얘기가 또 하나 나오죠. 홍준표는 총리로 김한길, 비서실장 장제원을 추천했다는 거야. 윤석열은 홍준표한테 SOS를 쳤는데 홍준표는 나는 아니고 김한길하고 장제원 시켜라고 했다는 거죠. 이게 돌고 돌아서 갔다는 얘기는 뭐냐면 장제원하고 김한길이 지금 하고 싶어 했다는 얘기지. 본인들은 하고 싶어 하고 있는데 윤석열이가 이 사람들이 마뜩치 않았던 거야. 아니, 김건희가 마뜩치 않았는지도 모르겠네요. 김건희는 김한길도 그렇고 장제원도 그렇고 딱히 마음에 안 드는 거야. 국무총리고 비서실장이고 자기 마음대로 쥐고 흔들 수 있어야 되고 자기 뜻대로 움직이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렇게 장제원이고 김한길이고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장제원, 김한길 외에 다른 대안을 쭉 찾아다녔고 그 과정에서 홍준표까지 불렀으나 홍준표는 싫어. 야, 김한길, 장제원 그냥 써. 니들한테 그게 걔들이 딱 맞아. 라고 한 겁니다. 사실상 홍준표 대구시장은 도망을 간 거죠. 내가 왜 이 정권의 설거지를 도맡아서 해야 되냐? 내가 지금 국무총리를 하면
설거지하러 들어가는 건데 그걸 내가 왜 하냐? 라고 하는 거죠. 설거지는 김한길하고 장제원한테 맡겨 라고 하는 겁니다. 김한길도 그렇고 장제원도 그렇고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 윤석열 정권 성립하는 과정에서 많은 공헌을 했다고 한 사람이죠. 뭐 장제원이야 뭐 워낙 알려져 있는 사람이고 김한길도 숨은 자리에서 민주당 쪽의 그 국회의원이라든지 정치인들한테 뭐라고 해야 될까? 이재명을 돕지 못하도록 뭐라고 하냐면 방해 공작 같은 것을 하면서 민주당의 힘을 빼는 역할을 많이 했다고 하죠. 그 결과 민주당의 힘이 빠지니까 반사적으로 윤석열이 더 많은 표를 얻었는지도 몰라요. 여튼 장제원하고 김한길을 시키라 이렇게 하고 홍준표는 도망가 버린 겁니다. 자,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이 또 하나 드러나온 게 뭐냐? 자, 처음에는 할 의사를 좀 가졌던 것 같은 김한길도 그렇고 장제원도 그렇고 이들이 이제 와서는 안 하겠다, 더러워서 안 할란다 라는 얘기들을 하는 모양입니다. 처음에 하겠다라고 했을 때 그냥 냉큼 시켰으면은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하겠다라고 하는 사람을 제껴두고 다른 후보들을 찾다 보니까 그치 김한길도 그렇고 장제원도 그렇고 빈정상했겠죠. 자, 지금 상황에서 다시 돌고 돌아서 다시 니들밖에 없다라고 들어오면 여러분들 같으면 하시겠습니까? 기분 나빠서라도 안 하겠죠. 김한길이나 장제원이 후보에서 일단 한번 탈락했던 이유와 관련해서는 아까도 제가 대충 말씀을 드렸듯이 김건희 때문이다 라는 것이 정설입니다. 제가 보기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보기도 그렇죠. 김건희 때문에 아마 김건희가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인물이었던 것 같아요. 자, 이런 상황에서 불거진 것이 이른바 양정철인 거죠. 예. 양정철, 박영선, 김종민 이 세 사람에 대해서 국무총리 혹은 정무장관 혹은 비서실장이라는 그런 지위를 제안하게 된 것도 이런 과정 때문이었던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하고 김건희 입장에서는 김한길이나 장제원을 앉히기 싫은 거야. 앉히기 싫고 다른 사람을 찾고 싶은데 다른 사람 할 사람이 없네. 그러니까 어떻게 돌고 있는데 그 도는 과정에서 만났던 사람이 박영선, 양정철, 김종민이라는 거죠. 달리 쉽게 말하면 박영선은 김한길 대용이었고 양정철은 장제원 대용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김종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황으로 볼 때 한동훈의 역할을 김종민한테 맡기려고 했던 것 같아요. 국회 가가지고 나를 대신해서 좀 싸워줘 민주당과. 한동훈이 지금 그렇게 못하니까 김종민 네가 좀 싸워줘. 뭐 이 얘기인 거죠. 자, 근데 문제는 이들 역시도 현재 그렇게 우호적이지는 않다는 데 있겠죠. 여튼 돌고 돌다가 이런 일까지 생겼던 겁니다. 하다 안 되니까 사람을 고르다 안 되니까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만큼 윤석열 주변에 사람이 없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고 그만큼 현재 윤석열이 고립무원 상태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지금 현재 윤석열은 고립무원 상태입니다. 하겠다는 사람이 없어요. 지금 상황으로는. 일단 비서실장부터 채우고 국무총리나 장관은 좀 이따 채우자라고 하는데 그마저도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맨 처음에 하겠다라고 했던 김한길이나 또는 장제원이 이제는 빈정상에서 나는 하기 싫어 라고 하는 건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에서 비선 라인, 이른바 김건희를 중심으로 한 비선 라인들까지 끼어드는 바람에 이 상황은 더욱더 복잡해져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대통령실 라인에서
이 비서실장 찾고 국무총리 찾고 이래도 일이 풀릴까 말까 하는 상황에 김건희를 중심으로 하는 이른바 비선 라인들까지 설치고 이 비선 라인들이 자꾸 이 사람 끼워놓고 저 사람 끼워놓고 하다 보니까 일이 더 꼬이고 있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김종민이니 뭐 박영선이니 이 또 그 양정철 이 세 사람의 경우는 대통령실 공식 라인이 아니라 김건희 비선 라인이 움직인 거라고 하죠. 그러니까 아마 그랬을 거예요. 윤석열은 지금 당장 급하고 또 귀찮으니까 하겠다는 김한길이나 장제원을 그냥 또 맡기고 싶었을 것 같아. 그런데 김건희가 마음에 안 드니까 딴 사람 찾아보자. 뭐 이렇게 한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딴 사람이 박영선이니 뭐 이런 사람들인 거죠. 재밌는 거는 박영선이고 김종민이고 양정철이고 뜻밖의 김건희와 별도의 사적인 관계가 좀 있었다. 그러니까 뭐냐면 좀 전혀 모르는 관계는 아니고 과거에 상당한 수준의 교류가 존재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김건희는 자기랑 좀 가깝다 싶은 사람을 지목한 거지. 지가 볼 때 장제원하고 김한길은 별로 안 가까웠던 모양이죠. 여튼 결론은 하겠다는 사람도 없고 하겠다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마저 내쳤고 그래서 정말 고립무원인 상태인데 여기에 김건희까지 끼어들어가지고 일을 더 배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 뭐다? 그러면 그럴수록 윤석열은 고립무원 상태에 빠지겠죠. 그리고 아마 이 뭐 국무총리가 됐든 대통령 비서실장이 됐든 이들 인선은 더 늦춰지게 될 겁니다. 글쎄 일요일 날 이번 주말에 발표가 될 수 있을런지 모르겠네요. 발표가 돼 봐야 되는 줄 알지 좀 그렇습니다. 자, 상황이 이러니까 윤석열 지지율도 개판이죠. 윤석열 지지율 지금 개판이에요. 어제 뭐 그 한길 리서치라든지 뉴스 토마토라든지 또는 NBS 조사가 발표가 됐는데 역대 가장 낮은 지지율이 나왔다고 하죠. 하나같이 다 20%대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또 하나 살펴본 게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사실 좀 많이 신뢰하고 좋아하는 모닝 컨설트 여론조사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자, 오래간만에 제가 모닝 컨설트 여론조사를 보여드립니다. 모닝 컨설트 여론조사 쭉 보시면은, 윤석열은 뒤에서 세 번째입니다. 아이고, 꼴등은 면했나? 아니요. 제가 볼 때는 사실상 세계 꼴등입니다. 지지율 최저는 일본의 기시다 총리입니다. 16% 지지율이에요. 2등, 뒤에서 2등, 꼴찌에서 그 다음은 체코 총리, 페트르 피알라 총리, 이 페트르 총리가 뒤에서 두 번째고요. 윤석열은 뒤에서 세 번째, 3등입니다. 지지율로 따지자면은 22%로 16%인 기시다보다 높고 또 21인 그 페트르 피아르 총리보다 체코 총리보다도 높습니다. 하지만 부정평가를 살펴보실게요. 부정평가를 한번 싹 보세요. 자,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부정평가 71%, 윤석열 부정평가 73%, 페트르 피올라 총리 부정평가 72%, 후미오 기시다 일본 총리 부정평가 70%. 부정평가로 치면 윤석열이 가장 높습니다. 전 세계 22개 지도자들 중에서 부정평가가 가장 높은 대통령. 지지율로 긍정평가로 보자면 3등이지만 부정평가로 보자면 꼴찌가 되는 거죠. 부정평가 세계 1위입니다. 회생일 때님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부정평가 세계 1위. 어떻게 보면은 당연한 결과 아니겠습니까? 국정을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지지율이 나온다는 게 이상하지 않나요? 그죠?
참고로 이 조사는 지난 총선 직전에 마무리가 된 조사고요. 이번 주 초에 발표가 됐습니다. 아마 다음번 조사 때는 더 낮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 현재 이 모닝 컨설트 여론조사는 한 달에 한 번 발표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매주 발표가 됐었는데 요새 조금 게을러졌나 봐, 얘들이. 자, 어떻습니까? 윤석열의 지금 상태 보면 볼수록 참 심각하죠. 나 같으면 저라면 더 이상 저런 상태에서 대통령을 못할 것 같습니다. 물러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근데 윤석열은 물러나지도 못할 거야. 왜? 물러나면 특검을 받아야 되겠죠. 감옥을 가야 되니까. 그런 겁니다. 자,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2시 3분 지나고 있습니다.